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항암 효능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에도 탁월한 효능으로 잘 알고 계시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최 매니저 모시고요. 새해 첫 시간으로 대장 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분들이 정말 각종 모임도 많고 회식 자리도 참 많이 있으셨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식이나 과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부터도 이제 송년 모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식 자리를 여러 번 가졌었는데요. 그런 자리는 꼭 고기나 술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소보다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뱃살이 조금 붙은 듯한데요. 저 평소보다 과식을 해서 제가 2018년도에는 좀 길티한 기분도 들어서 요즘은 이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1월 달에 누구에게나 번지는 병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좀 무리했나 하는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예. 이제 야채를 많이 먹어야 좋아지는 그 대장 건강을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그렇군요. 최근 한국에서도 트렌드가 상당히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또 생활 네. 수준도 높아지면서 육류 소비도 늘고 예전에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다면 이제는 또 입이 즐겁고 눈으로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식도락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육류나 피자, 파스타 등의 밀가루 중심의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각종 성인병이나 암, 특히 대장암의 발병률도 이 가파른 상승세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들이 흔히 접하는데요. 네, 이제 죄송해요.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장암은 특히 서구화된 육류 위주의 이제 식습관과 상당히 밀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조사를 보면 1970년도에 한국인의 하루 섭취량이 37g에서 2000년도에는 18g으로 30년 새 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이보다 적은 양의 섬유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체는 초식 동물과는 달리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이 소장을 지날 때까지 섬유질이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도 않고 그대로 변으로 배출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펀지처럼 물을 많이 흡수해서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또 변의 습기를 적당히 유지시켜 또 변의 배출도 이제 용이하게 해주고 또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관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변의 배출 속도를 빠르게 해서 몸속에 숙변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섬유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결론적으로는 채소를 적게 먹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생활 습관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대장암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식적으로라도 채소를 찾아서 섭취해야 하고 또 육류를 조금 줄이는 식습관이 이 대장암을 포함한 현대병을 줄일 수 있는 그런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요. 그럼 잠깐 오늘 대장암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이 대장이 어디에 있고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장은 길이 1.5mm 가량의 길이로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이 걸러져 나온 죽 형태의 음식물에서 전해질과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소화기의 마지막에 위치한 장기인데요. 네. 이 대장 맨 앞에는 맹장이 있고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또 옆으로 진행하는 횡행결장, 또 다시 왼쪽으로 내려오는 하행결장, 그 뒤에는 S경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이 위치해 있는데 이 대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상행결장은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고 또 왼쪽에서 내려오는 하행결장은
변을 굳게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전에 학교에서 들어본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예로부터 이 어른들이 장이 편해야 건강하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잘 먹는 것 이상으로 배변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럼 네. 어떤 분들이 이 대장암의 고위험군에 포함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가족성, 선종성 용종이나 뭐 유전성, 비용종 같은 유전적인 요인과 가족력 등이 20%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식습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무려 80% 정도로 이 대장암은 식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유전적인 요인이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80%라는 말씀이니까요. 네. 짐작은 했지만 역시나 평상시에 섭취하는 음식 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학문과 가장 가까운 직장과 또 S결장에 암이 생기는 빈도가 약 70%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독소가 있는 변이 장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에 노출되는 부위의 발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럼 혹시 뭐 많은 분들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이 변비나 치질 같은 것들, 네, 이런 질환들도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마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치질이나 치액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대장암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근데 저희가 이제 혈변을 보아도 치질이려니 하고 이제 자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벼이 넘겨서 대장암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혹시 혈변이나 검은색 변을 자주 보시거나 아니면은 대장 질환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서 꼭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디가 아플 때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자가 진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지나친 걱정도 문제지만 또 지나친 낙관도 이 작은 병을 크게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방금 혈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대장암 자각 증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각 증상으로는 말씀드렸던 혈변 이외에 뭐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던가 아니면은 배변 습관의 변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변을 보시다가 뭐 변비와 설사를 계속 이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변을 보신 다음에 잔변감이나 얇은 변 그리고 진액변이나 통증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초기에는 자각 증세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만성적으로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럼 대장암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장암 진단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면 대장 내시경을 실시를 함으로써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고통도 없고 시간도 한 30분 정도로 간단히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진단 중에 뭐 폴립이나 용종이라는 작은 덩어리가 발견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간단히 절제해서 제거를 하는데요. 네. 이 용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90% 이상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해요. 용종이요? 그래서 5mm의 작은 용종이 1cm 가량으로 성장하는데 또 2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네. 또 이 용종이 다시 암으로 발전하는데 또 2년에서 5년 정도의 최소 이제 그러니까 5년에서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비교적 암으로 발전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이 없으셔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5년마다 정기적인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아마 위험 인자를 사전에 제거할 수도 있고 혹시 암이 발견되더라도 조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치율도 상당히 높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작은 용종
작다고 그냥 무시하시고 오래 방치하시면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대장암도 맞아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니까요. 특히 50대 넘으신 분들은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필수겠습니다. 자, 그럼 후코이단과 오늘 대장암과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특별히 네. 대장암에는 어떤 효능을 발휘하게 되나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바다에서 나는 미역, 모쭈꾸 등의 이제 갈조류에서만 들어있는 천연 물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후코이단은 특히 대장암이나 위암 등 소화기계 계통의 암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후코이단 성분 자체가 천연 식이성 성분이기 때문에 체내에 식이섬유가 유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변비가 해소되고 또 노폐물이 빠르게 배설이 되니까 이 대장 점막이 받는 자극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그 자극이 줄어들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장암 치료에 관한 이 효능과 연구 결과 또한 상당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도 대장암 세포에 저희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투여했을 때 그 암세포 전멸 이런 임상실험 결과가 다 나와 있고 네. 또 중요한 게 이 암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하고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핵심은 신호 전달 물질인 이 후코이단이 그 암세포의 예우인자인 MMP2의 발현을 제어하고 또 대장암 세포인 HT29 세포의 이동 및 전이를 억제하는데요. 이는 단백질 분해 합성 효소 시스템을 컨트롤해서 캐스페이즈라는 아포토시스 반응을 일으키는 그 핵심 인자를 활성화시켜서 항암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내용이 어렵죠? 네, 조금 어렵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우리들이 미역국 같은 미역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히 이 몸이 더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예, 변비도 해소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후코이단 성분이 대장 건강과 대장암에 유익하다는 내용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후코이단 성분 자체가 이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그 중에서도 갈조류라고 하는 해초에서 나오는 천연 식이성 성분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다가 후코이단 성분의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이 고유의 아포토시스 항암 효능까지 더해지니까 종양을 치유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대장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후코이단을 드심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부가 기능이라면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소화가 잘 되고 변도 잘 봐서 밥맛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유와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후코이단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후코이단이라고 다 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실례로 위와 장이 예민하신 어느 고객분께서 저희 제품과 타 회사 제품을 둘 다 복용해 보셨는데 타 제품은 드시자마자 이제 화학약품 맛을 느끼고 속이 거북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후코이단이 다 같은 걸로 아셨어요, 이분은. 하지만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전혀 거부감이 없고 속이 편안해져서 꼭 오리지널 오미노시즈쿠만을 고집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일단 몸이 아프신 분들은 위하고 장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부드럽게 이게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센 제품들도 있고 화학 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드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더 강해지시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후코이단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일반적인 보조식품들 중에서 대장에는 역시 후코이단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이제 아직 마무리할 시간 안 됐는데요. 사례 해도 될까요? 사례를 좀 해봐야겠네요. 자, 네. 자, 그럼 특별히 오늘 대장암으로 드셨던 실제 사례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고 이분은 대장암으로 드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분은 뉴욕에 거주하시는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항문 대장암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이고 평소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대변 후에 이제 휴지에 피가 묻어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항문 대장암으로 판정을 받고 닥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또 항문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근데 암도 갖고 계신 데다가 항문 포기라는 말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한 방송을 듣게 되셨고 그때 당시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분께 부탁을 해서 1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구입해서 하루 3번, 3알씩 복용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후코이단 복용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그 변에서 피가 보이던 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생각하신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믿음을 갖고 계속 복용을 하셨는데요. 그때쯤에 이제 다른 대장암 전문의를 찾아가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때 당시 이제 다시 모든 검사를 하고 한 달에 2번씩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저희 제품을 꾸준히 복용을 하셨는데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종양 부위가 많이 작아졌다고 하셨고 그 검진에도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하고요. 이분은 원치 않던 수술을 받지 않으셨고 또 항암과 후코이단 복용만으로 종양 사이즈가 크게 줄은 아주 럭키한 케이스로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분이 저희 회사에 병원 기록과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찾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편지를 손수 써주셨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실제 사례들, 임상 체험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믿음이 좀 가는데요. 자, 이런 후코이단의 효능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이 제품의 샘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우선 저희 한국어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866-566-9191, 1866-566-9191이고요. 대장이나 위 약하신 분들 또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샘플을 받아보시고 책자 읽어보신 후에 결정을 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저희 한국어 고객센터 1866-566-9191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 임상 사례집과 같이 샘플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특별히 시카고에서 좀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알바니 약국에 가시면 저희 제품을 직접 보시고 구매가 가능하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847-699-1500번, 847-699-1500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치 매니저 모시고요. 새해 첫 시간으로 먼저 대장암과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치 매니저님 오늘도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